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잼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회사가, 이 주식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알아보죠. 이 회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성격이 어떤지, 주식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해보셨나요? 요즘 사람의 성격을 총 1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성격을 분석하는 테스트가 인기인데요. 내 친구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MBTI 뭔지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진짜 이거는 착붙이다 하면서 테스트가 잘 맞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듯이 주식의 성격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들었었던 성장주의 전성시대입니다 라든지, 혹은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가치주의 역습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문구들에 나오는 성장주, 가치주 같은 말들이 우리 MBTI처럼 주식의 성격을 분류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장 가치주처럼 주식의 성격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나의 관심 종목, 투자한 종목들을 떠올리셔서 이 종목은 어디에 속하지?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사람으로 치면 성장주는 스타트업 하는 남자친구이고 가치주는 공무원 남자친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장주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 스타트업을 하느라 창업을 해서 돈도 없고 지금 회사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지만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업이 대박나서 나중에 앨런 머스크 T 전기차 기업처럼 엄청나게 멋진 팬시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될 거야. 나의 가능성을 믿어줘 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 성장주에 속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R&D 투자, 신약 개발에 집중하느라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 허가만 받으면 우리 금방 대박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남자친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별다른 이벤트 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정년까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회사도 비슷하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따박따박 돈을 벌어오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의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안정적인 업종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금융, 유틸리티, 전기수도 가스와 관련된 회사들, 또 음식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가치주 종목들입니다. 이런 가치주들은 얘네가 벌어오는 돈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많은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버는 돈을 우리 주주님들과 쉐어를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기보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얘가 매력적이고 어떤 때는 얘가 매력적이다 라는 게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난 안정적인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과 조금 더 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의 성격이 다를 거고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최근 몇 년간 워낙 저금리, 저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성장이 나오는 성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성장주 전성시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면 불패한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 금리가 조금씩 머리를 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성장주가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이제 많이 들면서 높아지는 금리 부담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가치주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은 대형주로, 작은 기업들은 중소형주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로 대형주로 분류가 되는 편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으로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이상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신 대형주 취급을 받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 정도 레벨은 이제 중형주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 1,0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 초소형주로 분류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어디일까요? 국민 주식인 S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규모 기준 1위에 해당하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500조 원에 달해요. 이렇게 규모가 큰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뉴스 기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IR 자료 등 여러분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규모가 1,000억 원도 안 되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싶어도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실해서, 저는 완전 초보 투자자 분들이 장기 투자하실, 오래 묵혀둘 우량주를 찾으신다면 이렇게 너무 작은 초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 3천억, 5천억 원 이상의 중형주 이상의 종목들 내에서 선정을 하실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 종목이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어플 화면에 바로 나오거든요. 대형주구나 중형주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분류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경기 민감주인지 경기 방어주인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최근의 코로나 사태나 혹은 2008년 금융위기, IMF 사태 같은 전체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때 얼마나 얘는 덜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격렬하게 반응하느냐를 기준으로 주식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을 경기 민감주, 그리고 좀 둔감하게 외부 충격에도 주가가 덜 빠지는 편인 이제 종목들을 방어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민감주와 방어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금융위기 같은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과연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래도 꾸준히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서 당장 월급이 삭감되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물건을 살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지금 당장 월급이 안 들어오고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차를 산다던가 호텔에 놀러를 간다던가 레저 활동을 한다던가 비싼 IT 장비들을 산다던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호텔, 레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성격을 띠는 이제 소비재들을 경기 소비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져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음식료라든지 전기는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와 관련한 유틸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성장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방어주가 우리가 무자르듯이 딱 이 회사는 100% 성장주에 경기 민감주야 라고 분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에 발을 걸쳐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분석해 보실 때는 이 종목은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가깝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내 관심 종목이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눴을 때 성장, 대형, 경기 민감주에 속해 라는 걸 구분을 하셨으면요. 첫 번째, 이 종목의 주가 반응이 시장 평균보다 예민하게, 격렬하게 움직일까, 둔하게 움직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종목일 것 같다면 이 종목에 내 투자금에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내가 그 예민함을 견딜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적당한 규모로,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보유한 다른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과 굉장히 비슷한,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다른 종목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사실 분산 투자를 하라니까 A 종목, B 종목, C 종목 나눠서 10종목을 사모았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 성장주에, 소형주에, 경기 민감주라면 요건 그렇게 분산이 잘 된 포트폴리오라고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성격별로 주식이 잘 배분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성격 분류를 한 이 종목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찾아볼 때는 이제 뭐 종목명을 검색해서 기사 같은 걸 확인을 하셔도 되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뭐 환경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제 IR 자료들 참고를 해주시면 호재나 악재를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100점짜리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어떤 회사, 주식의 성격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회사의 가계부인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